안녕하세요. 저 오늘 스카탄신이네. 자, 오늘은 또 첫날이네요. 기존 소환사는 몇 번 들었어요? 몇 번째예요? 세 번째가 이제 넘었죠. 이거 봐봐요. 자, 11월 달하고 12월 달 기초인문 한 번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몇 번 들었어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몇 번이에요? 네 번째죠.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들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마무리 져야 돼요. 이번 달에. 5월 달, 6월 달에 마무리 짓고, 뭐예요? 자, 7, 8월 달에 문제풀이하러 들어가야죠. 자, 이제 5, 6월 달 됐으니까 뭐도 해야 돼요? 이제 2차 과목도 조금씩 해놔야 됩니다. 2차 과목. 자, 기존에 이제 1차만 했잖아요, 우리. 2차는 뭐예요? 2차는 기만 열어놨잖아요, 기만. 기만 열어놨죠. 2차 과목에서 우리가 잡을 게 뭐예요? 중개사법 하세요, 중개사법. 중개사법. 자, 중개사법은 뭐예요? 요거 나눠야죠, 요거. 100점? 100점. 그죠? 100점만 맞추면 뭐예요? 공법 뭐예요? 어렵다며요. 40점 맞추면 되잖아요. 공법 40. 자, 공시하고 세법 몇 점? 60이요? 밥벌이는 할 수 있어요. 60. 그래도 점수가 남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0, 60이면 여기 몇 점만 맞으면 돼요? 80.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최소 80은 맞아줘야 된다는 거야. 최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중개사법이 77.5가 나왔다. 몇 개 차이로 떨어져요? 그래요. 한 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마지노선이 80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중개사법은 점수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안 해온 게 아니라 말장난을 많이 쳐요. 말장난. 진짜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지거든. 토시 하나에.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중개사법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요. 우리 형님들은.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중개사법도 이론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법 뒤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단원별 문제가 있잖아. 그거 7, 8월 달에 넘어가기 전에 몇 번? 한 10번 정도는 풀 수 있어요, 10번. 그것만, 뒤에 단원별 문제만 잘 풀어놔도, 우리 이제 한 모의고사 보는데 한 80점은 나와요. 80점은 나온다는 거예요. 몇 개 조문이에요? 한 50여 개 조문이 돼요. 50여 개 조문을 몇 년간 우려먹었어요? 28년간 우려먹었어. 그럼 봐봐요. 50개 조문에 강의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 선생님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몇 개 조문 가지고 강의를 해요? 50개 조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요. 자, 개강을 했는데 다 세 번째 되니까 이제 도사가 됐더라고. 이론은 도사가 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3번 이상만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열려요.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 다음 입도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손이 움직이니까 7, 8월 달에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다. 문제풀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봐봐요. 여기까지 열심히 하다가 어때요? 7, 8월 달에 갑자기 행불이 됩니다. 행불이 뭐예요? 행발문명이 돼요. 뭔가 자기가 해보겠거든.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가 혼자 자율학습을 할 수 있거든. 안 돼요. 6과목을 돌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대단한 뭐가 필요해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절제력이, 인간은 절제력이 없습니다. 절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절제력 때문에 민법 한 번도 못 보고 들어온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후회를 해요. 8월 달에, 수업 들을 걸. 그러니까 제일 빨리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합격을 제일 빨리 한 사람은. 자, 영혼이 순수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강사가 요거 해놓으세요. 그러면 요거 암기해놓으세요. 그럼 집에 가서 암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만 암기해놓은 사람. 그러면 요번 달에 요거만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요거.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시킨다는 말 합니다. 우리 봐봐요. 여기 뭐예요? 형님이에요, 형님. 이건 뭐예요? 누님이에요. 형님들은 머리가 다 크셔요. 그래서 자기가 할 것 같아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말씀드리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 2차 동체학교 간 사람 공통점을 보면 뭐예요? 그냥 순수한 사람들이야. 선생님이, 공법 교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세법 선생님 하면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런 사람이 빨리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형님님들은 여기에서는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끄덕끄덕해요. 그럼 집에 가서 도서관에는 딴 것 보고 있어요. 한 것만 열심히 보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보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오리걸 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제 왔어요. 2차 과목도 조금 해둬야지. 그러면 2차 과목은 뭐예요?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중개사법 하나 잡고. 여기 이제 공법은 뭐 잡아놔요? 국계법 하나 잡아놔요. 이제 이 국계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 공시법에서는 뭘 또 잡아놔요? 그래요. 지적을 잡아놔요. 지적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 3번 들은 사람은 한 2시간이면 다 봐요. 2시간. 솔직한 말로 2시간 정도면. 자, 세법은 뭘? 세법은 뭘? 뭐 잡아놓으면 돼? 재산세 하나 잡아놔요. 재산세. 그러면 나름대로. 그러면 2차에 7, 8월 때나가면 여유가 좀 생겨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예요? 나름대로 이제 점수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무슨 공시하고 세법.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공시하고 세법 각각 40%예요? 합쳐서 40점이에요? 합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인터넷 질문이 들어왔어요. 세법도 40% 이상이 맞아야 되고 공시법도 40%.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합쳐서 뭐예요? 그러면 공시 몇 문제 나와요? 24문제.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그럼 세법 안 와도 돼요. 결론은. 그렇잖아. 그럼 세법은 뭐예요? 그냥 3번으로 몰빵 딱 찍어요. 3번.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계획이 안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결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력이. 그래서 결단력이 없다라는 거. 그거 뭐든지 그래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어요. 대통령 시켜놔봐야 돈만 처먹을 것만 생각하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대통령 필요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다 돌아가요. 대통령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잘 돌아갑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 없어 다르다라는 거야.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대통령 없어도 우리나라는 잘 돌아간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오늘은 뭐예요? 공시 법령이죠. 맞죠? 몇 개 법률이? 갑자기 여쭤보니까 그것도 몰라요. 자, 몇 개 법률이? 10개? 2개죠. 자, 여기 이제 2개 법률이죠. 영어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요. 12문제. 합치니까 뭐예요? 4문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몇 개요? 12개. 만점 못 맞았다. CCTV를 한번 설치해 봐야 돼요. 공부 더럽게 안 할까요? 솔직한 말로. 공간정보. 여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부지런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애우고 쓰고. 뭐 장난칠 것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요거 점점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거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 나와도 돼요. 0점 나와도 돼요. 왜 그럴까요? 암기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고는 많이 맞고 적게 맞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고는 마지막에 이제 성부수가 나와요. 요거는 그냥 꾸준히 그냥 암기하면 그냥 점수가 나오는 거야. 문제 꼬는 게 없거든.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어때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이거.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왜 어려워요? 이게 말장난보다도 이게 지문이 변동이 된다는 거야, 지문 자체가. 나오는 거 뻔히 알아요. 몇 문제가 정해졌어요? 기본적으로. 몇 문제? 19문제 정해졌어요. 나올 게 뻔해.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지.
그 다음에 가등기 나오지. 부기등기 나오지.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 나오지.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오지. 뻔히 알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틀리느냐. 이거는 막 외웠더라도 문제 자체가 변형이 된다라는 거야. 변형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하든 안 하든 몇 개는 나와요. 요거는 나와줘요. 몇 개? 6개는 나온다고. 6개. 왜 그럴까요? 무슨 법이에요? 물권법하고 연결이 되거든. 6문제는 물권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등기법은 그냥 문제, 6문제는 뭐예요? 그냥 공짜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잘 잡아서 이제 나름대로 지난달 강의 들었던 사람은 암기 코드에서 잘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하고 이제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자, 지금 그는 동안은 3, 4월 달에 뭐예요? 공법을 들었는데도 꼭 뭐 같아요? 공시법령 갖고, 공시법령을 받으면 꼭 뭐예요? 민법 갖고, 그 다음 세법 들어오면 또 뭐예요? 또 나름대로 그게 교통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교통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머리가 엉망으로 돼 있거든. 막 중구난방이 돼 있거든. 자, 머리에 요 구조가 뭐예요?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섞여 있다고. 막 6과목이 뭐 온 사방 짬뽕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잘 풀리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요.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죠. 그러면 이번 달 코스는 이제 뭐 기존 수강생들은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필요해요. 교통 정리가 필요해요. 요걸 들으면 아 이거는 공법이구나. 요거 들으면 뭐예요? 자 공시법령이구나. 요거 들으면 세법이구나. 그러면 교통 정리하는데 초점을 좀 맞춰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5, 6월 달에는 그러면 무슨 강의를 하느냐. 나올 만한 것만 탁탁 이제 뭐예요? 암기 코드에서 마무리 딱 좀 하면 됩니다. 마지막 뭐예요?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문제 풀기 전에 기존 수강생들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그럼 거기 30페이지를 한번 펼쳐봐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거죠. 이제 뭐 나머지 부연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12문제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거 뭐예요? 관리죠. 왜 관리예요? 왜 저는 관리를 가르치죠? 자, 우리 뭐예요? 자, 공법은 뭘 가르쳐요? 개발을 강조하고 개발. 그래서 개발. 공법은 개발적 측면이고, 저는 뭐세요?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관리. 그럼 감 잡아요, 이제. 만약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가 나오면 X다.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개발. 그런 감을 잡고, 만약에 초점을 개발이 나온다, 무조건 찍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은 공법이야. 교통정리가 돼야 돼요. 관리는 뭐예요? 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정보가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바로 지적이야. 그래서 지적. 그래서 무슨 정보? 지적정보라는 거예요. 지적정보.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법에서 우리가 감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발이 나오면 X다. 어떠한 측면? 관리적 측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지적 읽어봐요. 이제 생각할 때도 왔어요. 지적 그러면 툭 치면 사실관계야, 사실관계. 지적은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은 있는 그대로. 그러면 본기 봐봐요. 요게 뭐예요? 땅지. 땅의 뿌리가 지적이야.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호적 제도잖아, 호적. 호적이 뭐예요? 이게 가족관계 등록으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그러니까 사람의 뿌리도 있듯이 땅의 뿌리도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지적이야.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적은 그러면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이라는 것. 지적. 자, 그러면 이제 지적에서 뭐가 필요해요? 지적에서. 요것들이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하겠죠. 재료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산요소. 그렇죠. 자점요소. 월요일 날 뭐 배웠어요? 화요일 날은? 내일은요? 내일 민법 개론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 뭐예요? 하루 종일 소멸한다고. 요거 가지고. 읽어봐요. 요소는 무슨 요소예요? 이게 법률 사실이지. 그렇죠? 법률 사실이 뭉치면 뭐가 나와요? 법률 여건이 나온다고. 법률 여건. 여기 나오면 뭐예요? 법률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법률 효과예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법률 여건. 이거 뭐예요?
법률 사실. 그러면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법률 사실이잖아. 그러면 요건과 효과의 관계에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뭐예요? 결과가 돼. 그럼 거꾸로 읽으면 개념이 나오죠.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 그러면 법률 요건의 결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가 되는 거야. 근데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봐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죠? 이걸 살 수 있는 방법은 매매라는 게 있어요. 쉽게 사용하는 것, 매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갔더니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학자를 이걸 뭐라고 쓸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는 뭘로 찍는 거예요? 이걸 법률행위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은 뭐예요? 이거는 법률 규정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법률행위를 또 뒷조사해 봤더니 법률행위는 꼭 이게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어사 표시가 필요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읽어봐요. 무슨 표시?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야. 알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그럼 여기 봐봐요. 뭐가 없어요? 어사 표시. 어사 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의미해서 여기 봐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물려지 마. 그러고 돌아가셔? 그냥 돌아가시다. 말없이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법률 규정은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걸 제한 나머지가 바로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야. 그래서 읽어봐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을 어디에다 갖다 놓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다 갖다 놓은 거야. 무슨요? 법률 요건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행위란 뭐 읽어봐요.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법률 사실이다. 어때? X 법률 요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체계가 이제 머릿속에 잡아줘야 돼. 그래도 민법에서는 그럼 뭐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요건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 틀리면 어떠? 시험장 가서 맞추면 되는 거지. 자,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이야. 근데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라는 어떤 요건은 뭐예요? 꼭 재료가 두 개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약, 승낙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네. 청약과 승낙.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두 개의 법률 사실이 뭉쳐서 뭐예요? 계약.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해요? A는 AB의 관계에서 A는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잔금을 치를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재료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의 3요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 지적의 3요소 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 나오는 거 봐봐요. 자, 청약과 승낙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 그럼 청약, 승낙을 쭉 늘려봐요. 뭘까요? 그게 어사 표시잖아. 그럼 어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법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요 체계를 머릿속에 구조를 딱 형성해서 자유자재로 구사 먹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적에서 꼭 필요한 재료 3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요. 뭐예요? 토, 지, 등, 그렇죠? 토지, 등, 그렇죠? 하도 안 해오니까 토지. 그러면 요 토가 뭐예요? 토지. 요게 뭐예요? 지적 공부. 요게 뭐예요? 등록. 그래서 요게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안 외우면 이제 요렇게라도 해요. 토, 지, 등 마무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외워놓고 토지 등이 뭐냐? 그래서 토지, 기타 등등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재료의 3가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리를 해 먹으면 돼요. 여기에다 양념을 하나 던져봐요. 뭐예요?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이제 필지라는 게 단어가 탄생. 필지라는 것은 적자, 양자. 적자, 사람에 갖다 양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양, 입지, 그죠? 자, 그런데 필지의 구성 요소, 가족을 찾아봤더니, 여기 이제 뭐예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라고 그래. 그럼 한 필지에는 이런 요소들이 또 있더라, 이거예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떤동, 영광동, 몇 번째? 369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요건 한번 봤더니, 이게 뭐라고 이제 학자들이 명명해요? 소재. 요건 뭐예요? 지번이 필요하고, 요거는 뭐예요? 지목으로 명명하자. 그러면 요게 뭐예요? 면적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예요? 경계라는 거야, 경계. 요게 뭐예요? 좌표, 경계점, 좌표가 돼요.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할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 6개를 뭐라고 이름을 줘주냐? 그랬더니 학자가 이렇게 이름을 줘준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터제표시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걸 초짜 짜서 외울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소지, 지면, 경자. 그러면 강사 중에 10분 강사들이 9번이 요걸 뭐예요? 초짜 따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뭐 작게 뭐가 있어? 이거는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봐봐요. 그러면 그동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독, 다문, 그 다음에 뭐예요? 다상양이라는 겁니다. 다상양.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다독. 다독이 뭐예요?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이 듣고. 지금 근거는 이제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오류 갈 때는 뭐예요? 읽어봐요. 다상양. 많이 생각해야 돼,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뭐예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의 응용력이 생기지 않아. 근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1분, 2분, 3분, 4분, 5, 6, 7번이 오늘 뭐야, 저하고 첫 대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대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또 첫 대면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 저보고? 저보고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저 인간은 발음이 안 좋아. 발음이 안 좋기는요. 자기가 처음 들으니까 뭐예요? 귀가 안 열려 있는 겁니다.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기본이죠. 처음 하신 분들이 오늘 오리발 때 처음 오신 분들은 기존에 뭐예요? 촬영한 거 있잖아요. 기존에 그 뭐예요? 한번 강의를 한번 듣기 전에 한번 리필을 빨리 해가지고 한번 들어놓고 만약에 자기가 뭐예요? 필기를 안 하고 싶다. 그럼 기존 수강생한테 책을 하나 빌려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체크했던 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고 한번 필기해 놓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합격하는 거야. 그게 합격하는 거. 그러니까 맨날 뭐만 돼요? 핑계만 돼요. 자기가 처음이니까. 누가 처음에 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오라고 그랬어? 안 그래서 좀 일찍 오면 어디 듣나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일찍 오면 자기가 뭡니까? 천재인 줄 알아요? 천재. 그렇죠? 천재인 줄 알아요. 우린 천재가 아니야. 둔재야.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둔재라는 겁니다. 애 되게 싫어해요. 머리 좋은 거 싫어해요. 머리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노력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 뭐예요? 노력하더라고요. 중간고사.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같이 밤샜어요. 왜 밤샜어요? 애가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잘 수가 있어야지. 그런 애인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애가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디비저 잔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잔다고 생각해봐요. 뭘 잘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같이 책 읽으면 자기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애가 그만큼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래는 노력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봐봐요. 1학년이었어요. 작년 1학년 때 기말고사를 10원 케이스로 시험을 한번 봤거든. 그래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암기 과목을 전부 제가 강의를 가르쳤어요. 암기 과목은 이렇게 해야 공부가 성적이 100점이 나온다. 이렇게 100점이 나온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중이 올라갔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도 다 100점이 나오잖아. 그런 나름대로 100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옛날에 다학창 시절 때 한 건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강의실만 들어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하면 뭘 계획도 없고 무계획이 상계획이고 자기만 해.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유부단한 사람, 결단력이 없어. 다들 결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력. 말빨로 한다면 뭐예요? 장씨가 제일 잘해, 말씀. 그래서 장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빨로 보면. 그 사람 이거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 이거 먹고, TV조선에서.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래서 나름대로 잘 하시고요. 자, 그럼 나름대로 여기 봐봐요. 기존 수강생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다음은. 그러면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자기가 요걸 나름대로 자기가 인터넷 동영상 다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자기가 듣고 여기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다상량을 해야 돼. 많이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표시. 그럼 표시라고 그러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한 사람이야. 토지의 표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요 표시 밑에는 뭘 담고 있다? 사실.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 즉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다시 돌아왔네. 필지라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다. 근데 저 어떤 분은 저는 뭐 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는. 이게 필지야. 토지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야, 필지. 그래서 또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필지야. 그게 필지예요. 그러면 그게 필지.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필지가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요. 토지 등록 단위가 뭔데? 그게 필지요. 그게 필지요. 그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해올 것도 모르고 이해할 거, 애울 거, 암기할 거, 이해할 거 그걸 구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예요? 읽어봐요. 결속된 말로 똥하고 오줌도 못 가렸다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 talko서는 이거는 똥이다. 요거는 오줌이다. 그걸 구분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풀이잖아요.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봐 무슨 다상이야. 그럼 책을 읽을 때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 표시는 사실. 읽어봐요.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소재가 뭐예요? 사실. 읽어봐요. 사실이에요. 여기에다 툭 집어넣어요. 뭐라고 집어넣었어요?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사실.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토지의 표시에는,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이오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토지의 표시 그러면 뭐예요? 사실. 뭐예요? 권리. 그렇죠? 뭐가 빠져야 돼? 소유자. 그렇게 빠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해요. 그걸 말을 해옵니까? 그런 점에서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교통정리가 돼야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 이게 뭐예요? 이게 등기를 붙이면 이제 토지 표시의 등기가 탄생해. 토지의 표시의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가 꼭 뭔데? 표제부. 그럼 요번에 4월달에 모의고사 봐봐요. 표제부에 등록된 사항을 골라라. 소재, 지번. 그거 틀린 사람은 진짜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야. 용서받지 못할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자기가 어떤 진짜 대가들은요, 공부 안 하더라도 감이 있어요. 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느라도 수업을 들어가면서 많이 생각한 사람은, 그럼 문제가 저절로 비치는, 안 외우더라도 뭐가 문제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 공부는 안 하는데. 뭐라고 써놔? 그게 직신이라는 거야. 직신. 직신은 아무나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수업 들어가면서 감을 잡아나가는 거야. 감을 잡아나는 거야. 그래서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여기 등기법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가 곧 뭔데? 표제부랑. 그럼 봐봐요. 그러면 사실에다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추정력. 축축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사실은 무슨 추정력을 줍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가 그럼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가 나오면 무조건 X다. 추정력. 그죠? 그럼 우리 등기법으로 연결돼 봐요. 표제부에도 추정력이 묻힌다. 어때? X. 그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부는 양보다도 이제 질이라는 거예요. 질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공부해야 돼. 진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어떤 분들이에요?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모셔놓고 뭐예요? 어떤 방법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방법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좀 생각을 요번 달에는 좀 하다라는 거.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해와야죠. 본능적으로. 지적의 3요소, 뭐예요? 토지 등,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다 붙이면 참 필지죠.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그럼 16책도로 가볼까요? 잘 들어봐요. 이제 응용력이 있어야죠. 지적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 X. 무슨 단위? 필지 단위. 그렇죠. 필지 단위로 수수하겠죠. 그게 16회 때 2.5점짜리라거든. 그거는 가르쳐줘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회 때 학교론으로 가볼까요? 자, 뭐예요? 박스 문제예요. 박스 문제. 자,
자, 부동산학 기초 중 토지의 개념을 나열한 것 중 옳게 묶인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으로 골라라. 그게 이제 25일 때 학교론 박스 문제예요. 그리고 학교론 1번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동산학 기초. 지적 파트하고 연결되는 파트예요. 지적 파트하고. 그러면 정 봐봐요. 그러면 25일 때 여기 이제 토지의 개념들을 싹 적어놨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 그래서 이걸 하나를 틀리게 해서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그거는 핵지가 아니라 토지 등록 단위는 핵지가 아니라 필지라는 거야. 필지. 그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자, 26회 때 학교론 2번 문제가 뭐예요? 이거야,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천 부지화된 걸 골라라. 뭐예요? 포락지. 그렇죠. 포락지. 이게 학교론 26회 때 학교론 문제거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론에서 1, 2번은 그로 토지와 관련된 개념, 지적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1차만 하고 2차만 한다. 2차만 한다. 그러지 마세요. 2차 하게 되면 1차의 상승 효과가 가져와. 작년에 봐봐요. 작년에 2차까지 간 사람은 1차 그냥 주워서 먹었어요. 왜? 작년에 학교론에서 공법이 몇 문제 나왔어요? 10문제가 나왔다고. 10문제. 직간접을 해서. 증언해서. 봐봐요. 그 사람들은 봐봐요. 2차 공법을 쓰는 사람은 1차 학교론에서 공법과 관련된 거 직간접으로 10개 공짜로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공짜로 주워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는 동떨어진 과목이 아니라는 거야. 상호 무슨 성이 있다? 결련성이 있다라는 거야. 결련성. 결련성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결련성은 무슨 결련성이야? 이게 쌍무야, 쌍무. 그래서 쌍무계약의 특징은 무슨 성이다? 결련성이다. 결련성이라는 것은 연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말이라고 읽는 사람은 아직까지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이야. 말이라고 읽지 말고 어사표시라고 읽어야 돼. 법을 배운 사람은 어사표시라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완전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달라. 자, 그러면 저 봐봐요. 자, 집사람은 뭐예요? 불문과 전공이니까 뭐라고 해요? 말을 똑바로 해라. 저는 뭐예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라.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뭐예요? 네 의사를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져. 용어가 달라져. 근데 이제 집사람은 불문 전공이에요. 프랑스 해야 안 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는. 아니, 프랑스에 5년을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그동안 뭐예요? 그러니까 안 썼잖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안 하면 감각이 떨어진다는 소리야. 근데 집사람이 유독 불문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주대무 이것밖에 몰라요. 그거만 알면 된대. 주대무. 그건 뭐예요? I love you. 그렇죠? I love you가 바로 주대무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뭐예요? 프랑스 유학 가서 뭐예요? 허송세월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허송세월 보냈다는 건 부모가 뭐예요? 등골이 빠졌다라는 거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은 유학비 대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리갈 마인드라는 거야. 벌써 이제 5, 6월달 되면 요거 말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걸 보는 순간 무슨 표시? 어사표시라는 거예요. 어사표시. 요렇게 이제, 그게 바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무슨 양이에요? 다상량이라. 다상량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의 표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의 표시에는 그러면 이제, 자, 나름대로 감 잡았으니까 이제 뭘 발휘해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순발력을 봐. 그럼 순발력을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서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야 순발력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이제 다 배운 거야.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어떤 사람은 요것만 가르쳐줘도 요걸 가지고 이제 써먹는다고. 이제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몇 필지? 나눴어요. 뭐라 그래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걸 뭉치면 지적 청량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청량이야. 그럼 작년에 유치원생도 한다. 몇 필지? 두 필지를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이 되는 거네.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합산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작년에 2.5점짜리. 그럼 등기법에서 봐봐요. 이렇게 합쳤어요. 합필 등기하니까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요? 369로 들어가잖아. 그럼 요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하필하면 뭐예요? 등기부가 폐쇄가 된다는 거. 그게 작년 등기법에서 나온 거잖아. 등기법. 하필하면 이거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기존 필지가 369. 그럼 369-1이다. 없어졌어요. 뭐예요? 이게 결번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합병은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이게 뭐예요? 본번, 주된 번호고. 요거는 뭐예요? 부번이네요. 그러면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네. 여기 혼자 있으니까 단식이요. 요거는 복식이요. 요거는 뭐라고 읽어? 의라고 있죠. 시험 문제 풀 때는 369의 1, 저는 편의상 다시라고. 그러니까 다 배운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요것만 가르쳐 주면 책을 혼자서 저절로 읽어 나간다라는 거야. 읽어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해봐야 생각을 안 하니까 공부가 맨날 힘드네. 그래서 뭐예요? 저도 봐봐요. 맨날 틀리잖아. 알면서도 틀리잖아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핑계. 요게 맞아요? 핑계가 맞아요? 밑에 게만 맞죠? 저는 뭐나 쓰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걸 쓰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수강생한테 야단 맞았어. 자, 선생님은 핑계, 그거 말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뭐에 틀리니까 자꾸 이렇게 써놓는다고. 자, 핑계는 누구한테 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여라는 거야. 여 핑계라는 것은 변명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변명. 핑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혼자서 변명하는 거야. 변명. 핑계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핑계되는 거죠. 그럼 핑계가 요거죠? 요거냐?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쓰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쓰다 보니까 핑계라고 쓰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답변. 청출어람이네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좋은 선생 밑에는 좋은 제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요번에 따서 목표가 있어요. 신이면서 자기가 꼭 강의를 한번 해보겠대. 강의를. 무슨 과목이 제일 좋을까요? 그랬더니 중개사법 해. 그랬어요. 중개사법을 하라.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다 우리가 이제 암기가 다 된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 30페이지 봐봐요. 30페이지 보니까 지적의 3요소 찾았어요? 예, 마무리 점검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무슨 3요소? 지적의 3요소. 정 안 되면 이제 토지 등, 이렇게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거든.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 공부 소유자를 말한다. 그때 X. 소유자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 등이야. 요거는 꼭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놓고 가야 돼요. 자, 나머지는 출제도 안 되니까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자, 34페이지로 갑니다. 자, 34페이지 보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우리 요소들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꼭 알아야 돼요.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다. 지금 뭐 배워요? 지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잖아. 그런데 거기, 객체가 뭐예요? 지적이잖아. 그럼 지적을 관리하는 데를 뭐라 그래요? 지적소관청. 그럼 뭘 지적을 관리하는데? 거기 그거 읽어봐요. 뒤에 무슨 공부를 관리하는데? 지적 공부를 관리.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지적 공부 관리. 어떤 사람은 봐봐요. 지적소관청이라는 걸 가르쳐주면, 자, 지적소관청, 그러면, 요거만 암기해 놓는다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요게 이제 포인트니까 요거만 암기해 놓는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요것만 외워놓고, 어떤 사람은 전부 외워도 써먹지도 못하고. 그건 전부 외워도.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쓸 필요도 없어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기존 수강생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도.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 바빠, 안 바빠? 맨날 바빠.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바쁘는지 몰라요. 자, 그럼 서울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해야 하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특별시장으로서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아. 그러면 서울시장은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니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산시장은 뭐라 그래? 광역시장. 바빠요, 안 바빠요? 그러니까 얘는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광역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원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이거 왜 바쁘죠? 이걸 뭐라 그래? 공법에서 배웠잖아.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면 정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제한.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 그래?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나오겠다. 다음 점.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 그러면 뭐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중앙시장, 대도시장으로서 제외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포함되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세종시. 포함돼야 안 돼? 되죠? 조금만 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특별자치시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양주시장은 포함돼야 안 돼? 되죠? 일반 시장이야. 인구 20만 명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얘 포함되네. 얘 포함되네. 군수 역시 포함되겠죠. 자, 구청장도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죠. 그러면 자기가 구청장, 만약에 지적 공부를 떼고 싶다. 구청장에 가든지 아니면 군수한테 가든지 그 다음에 일반 시장한테 가서 떼든지. 세종시는 어디 가서 가야 돼? 세종시에 가서 뭐예요? 토지대장을 떼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읽어봐요. 특별자치시장. 읽어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근데 구청장도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 이거야. 자,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자치구청장이 있고 여기 봐봐요. 간선구청장이 있네. 자치구청장이 뭐예요? 이거는 주민들이 뽑는 거야. 이거는 국가가 발령낸 구청장. 구청장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자치구청장, 간선구청장. 지금 이거 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간선구청장. 지금 공무원 뭐예요? 공무원, 여기 공무원 있는 분 나쁘게 들지 말고요. 지금 공무원들 지금 다 줄 섰잖아. 줄 섰잖아요. 전부 줄 서서. 줄 서서 지금 발령 나서 지금 미리미리 뭐다 바로 뭐예요? 다 해놨다. 이게 비리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야. 비리 자체가. 그 중에 제일 비리가 맞는 게 뭐예요? 읽어봐요. 간선구청장이야. 간선구청장. 그죠? 간선구청장.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해봐야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보인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뭐라고 써놨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도 포함된다. 여기서 시장은 특별자치설치 및 국제사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조 형에 따른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행정시 시장은 뭐다? 포함된다. 만약에, 자, 우리 제주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서귀표시가 있잖아. 서귀표시. 거기에 가서 뭘 떼야 돼요? 토지대장을 떼야 되겠죠. 그러면 행정시장도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자치구가 아닌 구를 뒤에 시장은 뭐 된다? 제외. 그래서 이게 무슨 시장이죠? 대도시 시장이잖아. 지적소관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읽어봐요. 국가기관장으로서 무슨 사무? 국가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이미 한번 출제된 게 이거 봐봐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되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를 말한다. 어때? X. 그러면 X.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요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봐봐요. 이거 봐요. 시도지사. 우리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시도지사가 나오면 어뢰이 70%는 다 X네. X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승인하는 기관이지 시도지사가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어? 이거는 되죠. 나올 수 있죠. 뭐라고 써놨어? 승인, 시도지사.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승인하는 거. 이 자체로 나오면 통상 어뢰이 X라는 거야. 그럼 어떤 찍시는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찍어 나간다고, 찍시는. 자, 그럼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 대신 거 한다. 어때? X. 그죠? 누가 대신 거 해야 돼? 지적소관청. 완전 그런 거는 감이 생겨서 그런 거는 공짜예요. 공짜라는 거야. 가사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적소관청의 개념을 잡아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개념 가지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뭘 관리하는 데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걸 한번 잡아줘야 되고. 자,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에 무슨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공부의 개념은 또 하나 잡아놔야 되겠죠. 지적공부는 몇 종류다? 8종류다라는 걸 잡아야죠. 8종류. 지적공부를 배우는데, 지적을 배우는데 지적공부를 모르면 안 되죠. 지적공부는 그럼 몇 종류다? 8종류. 뭐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일? 지적하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난쳐요? 지적정보 처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을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이러면 틀린다고. 그 마지막 절절에 조그만 걸 제 뭐라고 넣었어요? 포함해서. 그럼 무슨 하일까지 포함해서? 지적 하일까지 포함해서
지적 공부는 몇 점이다? 8점.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외워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점이다? 8점이다. 그렇죠. 8점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일남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일남들은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일남들은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결반대장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그러면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는 딱 뭐예요? 요거만 지적 공부다라고 명명을 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법정 지적 공부라는 말을 써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적 공부는 그러면 8종류는 마지막 점검하고 가셔야 돼. 이제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표 등록부, 무슨 아이? 지적하이. 그거는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돼. 자, 3번은 무슨 공부가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종합은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시도시사 관리한다. 어때? X.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상식적으로 봐도. 왜 지적소관청이 개념을 잡아주느냐? 이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이 지적소관청이 우리 지적의 주체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얘네들 관리하는 데는 뭐예요? 단독 관리하는 데는 어디에? 시도지사가 되거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거는 짱이에요. 길만 안내해 주는 거야. 길. 야, 요렇게 틀만 잡아주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거기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시도지사야. 그럼 시도지사가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뭐예요? 승인을 받든지 관리를 하든지 그런 측면이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만 강의하더라도 그냥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2문제에서 3-4문제는 공짜로 문제를 찍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럼 4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 마지막 점검하고요. 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본능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기니까 37페이지 가니까 6번 뭐가 나와 있어요? 토지, 이동.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요런 단어들은 잡아놔야 된다고. 자, 봐봐요, 이제. 자,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이게 이제 다를 이자예요. 옮길 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다를 이자라는 거예요. 다를 이. 그래서 다를 이.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여기 무슨 미자예요? 쌀미. 그러면 여기 쌀은 뭐예요? 요거잖아. 8 더하기 8. 그래서 우리 여기 읽어봐요. 무슨 수? 미수. 미수는 몇 세? 88세. 그럼 쌀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공정이 88번을 뭐예요? 나와야 쌀을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뱁씨를 끌어서 물을 내고 불을 뽑아주고 뭐 이런 과정이 88번이라는 거예요. 88번. 자, 그러면 봐봐요. 지난주 일요일이에요. 엊그제 일요일 날이죠. 그래서 10시부터 7시까지 특강하고 제 사람을 특강 지역에 불렀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부르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이번 달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버이날에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 결혼 좀 시켜줘라 그래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결혼 좀 하자 그래요. 아, 결혼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올해가 60주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네. 60주년. 무슨 결혼을 해요. 그냥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60주년이래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바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다이아몬드식 건강콩식이라고 그러네. 뭐 가지각색이 서정류가 있더라고요. 한 분은 진짜 예식장을 잡아서 딴따란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끼리 뭐다 식사를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끼리 해가지고 전부 뭐예요? 여행을 가는 거, 세 분류가 있더라고요. 뭐요? 첫 번째는 걸렸고요. 세 번째 걸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나 사진이나 촬영하고, 그래서 식사는 한번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60년이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하지. 왜 그래요? 생각을 해봐. 부모들이 간절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간절히 있으면. 예식장에 이러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게 대단하구나. 60주년이면. 대단하구나. 그럼 대단한 거네. 나는 60주년이면.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요렇게 해줘야 나름대로.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오늘 선물을 하나 사갔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면역력 키우는데, 면역력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적당히 있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많으면 뭐예요? 많으면 뭐가 돼요? 병이 생겨. 면역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것은 적당히야, 적당히. 봐봐요.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 해봐요. 공인중개사를 100% 알아서 시험을 보면 괴로워. 머리가 터져요. 그러면 뭐예요?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합격하는 게 좋아.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몇 점만 넘기면 돼요? 그래, 60번만 문제, 100점 맞을 필요도 없어. 수석제도도 없어졌어, 이제. 수석제도.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하고 시험 보면 돼. 그러니까 동차 합격하는 게 가장 좋아. 1년 차에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뭐 2년 차 들어가면 뭐가 불안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히도 뭐예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도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이게 병이 생겨. 대표적으로 병이 생기는 것은 어떤 병이 생길까요?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아토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아토피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면역제를 자꾸 억제력을 하는데 뭐예요?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면역력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럼 여기 봐봐요. 저보고 자꾸 약을 먹으라고 그래요. 면역을 키워준다고. 읽어봐요. 영양제 먹어서 면역력이 강화돼야 안 돼. 돈만 낭비하는 거야, 돈만 낭비하는 영양제는. 뭐만 먹어요? 채소 먹어, 채소. 네, 채소. 그래서 면역력 강화는 채소가 가장 좋습니다. 음식 중 조절해서. 그래서 면역력.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이제 면역력이 다 키워졌어요. 뭐 여쭤보면 그냥 뭐 얼굴 빳빳하게 듣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러면 토지동에서 있자는 무슨 있자다? 아라지자.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읽어봐요. 서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나와요. 배웠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제 토지의 표시를 보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 표시 변경이다. 그럼 지번 변경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네. 하나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이제 가르쳐주면, 여기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읽어봐요. 토지 표시 변경이다. 그럼 지목 변경은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분할. 읽어봐요.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요거는 몇 필지? 두 필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뭔데? 사실이잖아. 그러면 분할은 뭐예요? 토지 이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봐봐요. 이거는 이제 눈에 익혀서 이게 이제 토지 이동 가는데 분할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예요? 그냥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다. 그러면 합병은 어때요? 토지 이동이다. 등록전환은? 또 아니래. 봐봐요. 등록전환은 임에서 도로 가거든. 그러면 집안이 산칠에서 뭐다? 도로 가니까 칠로 바뀌거든. 그러면 요석에는 뭐예요? 토지 표시 변경이 있네. 그러면 등록전환은 무슨 변경? 토지 이동 다유가 되네. 집안이 바뀌었잖아. 산칠에서 뭘로? 칠로. 그렇죠. 칠로. 이걸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게 없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 변경.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아니, 저 읽어봐요. 권리 변경이거든. 소유자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거든. 그럼 26회 때, 25회 때 문제 1번이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가? 소유자 변경. 그거 틀린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생각이 없는. 그거는 뒷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뒷조사를 해봐야 돼. 그러면 26회 때부터 생각 없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권 계약. 계약권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어때요? X. 읽어봐요. 요물 계약이잖아. 요물이라는 계약금을 인도를 요하는 거잖아. 물건을 요하는 거. 그러면 이게 무슨 계약? 요물 계약.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계약권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그거 틀린 사람은 한번 뒷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뒷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뒷조사를. 그러니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생각을 하라는 거야. 타박타박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이제 나와야죠. 자, 토지 이동이란 이제 뭐예요? 순발력을 발휘해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게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러면 가로 1번 읽어봐요. 신규 등록. 가로 2번은 등록 전환. 3번은 분할. 4번은 합병. 5번은 지목 변경. 6번은 직접 변경. 요거 다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사유네. 그죠? 그럼 선생님 오늘은 뭐 용어 정리를 잘 안 하네요. 어차피 다 한 거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꼭 요번에 토지 이동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 잡고 봐야 되는 거야, 이제. 토지 이동이. 자, 그럼 뒷장을 넘겨봐요. 무슨 성향이 있죠? 지적 성향. 요것도 외우지 말라고요. 봐봐요. 전제 요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몇 필지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몇 필지? 이게 뭐예요? 면적, 여기, 경계, 요거, 좌표, 믹싱하면 지적 정량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지적 정량이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 그럼 어디에다 줄 쳐놓으면 돼? 두 번째,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정량. 딱 마무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지적 정량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지적 확정 정량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확정은 확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제 지적 확정은 확정을 툭 치면 어디로 가? 도시개발사업제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나오면 이건 무슨 정량이다? 지적 확정 정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번 무슨 정량이에요? 지적 재조사 정량. 포인트는 지적 재조사 이게 들어가는 거죠. 지적 재조사 정량. 그래서 이제 이번 탄에는 그러면 요런 부수적인 것보다도 아까 했던 다시 넘어올래요. 자, 34페이지 1번에 이제 지적 소관청을 좀 생각하고요. 2번에 무슨 공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 3번은 부동산 정확 공부. 4번은 필지. 4번은 5번은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사항들은 이제 자기가 읽어보시면 되고요. 꼭 알아야 될 거니까. 자, 37페이지 가니까 6번에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란 다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지적 넘기니까 지적 정량은 뭐예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이 되래. 지적 정량. 지적 정량이 되죠. 그럼 지적 확정 정량 특징은 어디지요? 도시개발사업지역. 지적 재조사는 지적 재조사 정량.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지적 재조사 정량. 요거 이제 한번 딱 해서. 그럼 자기가 요거 가지고도 이제 모든 문제를 자기가 어떤 사람은 요거 가지고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 대단한 사람은 요거 가지고 써먹어줘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9개 개념 정도로 다시 한번 축지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봐봐요. 이게 맞는지 지문이 봐봐요. 정확하게 잡았으면. 자, 이렇게 해서 맞네요. 토지령이란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OX. 봐봐요. 어떤 사람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사람은 O라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X라고 그럴 거거든. 자,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이동에다가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 그렇죠.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을 포섭을 못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현행법에서는 뭐까지 잡아야 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으로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달라지는 것 그러면 두 개는 포섭을 시켰어. 변경하고 말소는 포섭을 시켰지만 새로이 정하는 것은 포섭을 못 시켰거든. 그럼 결론은 X다 오다. X.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을 떨어지려면 요 지문 내면 토지 이동의 개념 꼼짝없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1. 새로이 정하나 2. 변경 3.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말소도 결정 상황으로 따져보면 넓게 보면 변경이야. 그렇죠? 근데 새로이 정하는 것은 변경은 아니야. 새로이 정하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뭐 하는 것까지도 새로이 정하는 거.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게 신규 등록이죠.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잊자다. 그럼 신규 등록은 새로이 정은 달라진 것은 아니거든. 근데 국가가 뭐에 법률에 뭐까지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으로 잡고 있다는, 강제적으로 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사유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강제적으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잡아주게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 보면 처음 오신 분들 한 8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요 9개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 나머지는 이제 파트에 나오거든. 지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거 나오거든. 그럼 목차가 다 잡혔네. 목차가 잡혔네요. 목차가 잡혔죠? 자, 처음에 뭐 볼까요? 토지의 조사 등록 단위를 필지를 배울 거 아니야. 필지가 끝나면 양입지를 배울 거 아니야. 그럼 토지의 표시사항을 배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배워? 지적 공부를 배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이동을 배워? 토지 이동을 배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청약? 지적 청약. 아, 저 인간이 그러면 왜 굵직굵직한 것만 잡아줬다라는 것은 벌써 앞으로 배울 뭐예요? 가정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네. 그럼 마지막 파트에서 무슨 청약을 배워? 지적 청량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걸 잡아놓으면 뒤에 안 읽어봐도 뒤에 내용이 뭐가 나올 거라는 걸 벌써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을. 그 굵직굵직한 개념만 잡더라도. 그래서 의미를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3절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비교. 그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